한국이 일본을 망하게 하려 한다. 한국과 독일은 일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얼마 전 일본과 한국의 민감한 역사 문제에 개입했다간 화를 입을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을 협박해온 일본이 한국과 독일의 기막힌 협공에 참교육을 당했습니다. 독일의 참된 역사 인식과 일본의 경제 제재 압박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한국과 독일 양국의 강한 국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한국과 독일의 공조로 유럽 전역을 적으로 돌려버린 일본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침략의 역사에 대해 사죄하지 않고 적반하장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일본. 이런 일본의 대표적인 발작 버튼은 바로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비극의 역사를 이 자리에서 영원히 기억하리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은 2011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세워졌는데요. 일본군의 전쟁 범죄 해결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염원하기 위한 데에 걸린 목적이 있었습니다. 즉, 평화의 소녀상은 전범국인 일본의 민낯을 까발리는 상징 그 자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소녀상에 상당한 거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으며 그 중에서도 일본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도 소녀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 소녀상을 전시하고 있다면 일본은 한국의 역사 왜곡을 하는 나라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었을 테지만 전 세계 국가들이 모두 일본 제국주의 역사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녀상을 전시하고 있다면 한국을 역사 왜곡하는 국가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의 전략에 치명적인 약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껏 일본은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했거나 전시하려는 국가들의 협박에 가까운 철거 요구를 해왔고 그중 가장 격렬하게 대치한 국가가 바로 독일입니다. 일본과 독일이 대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연하게도 두 국가의 역사 인식이 매우 달라서인데요. 독일은 일본과 달리 과거의 역사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진정성 있는 사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평화의 소녀상 역시 독일 각지에 건립되어 있죠. 일본은 독일 베를린에 건립된 소녀상을 없애기 위해 민관에 집요한 로비와 물밑 외교전을 펼쳤지만 독일은 일본 정부의 강경한 철거 요구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독일 의회에서는 소녀상 철거 반대 결의안을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시켰고 최종적으로 소녀상을 영구 존치시키기로 결의했죠. 문제는 여기서 터졌습니다. 독일이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요구를 계속 무시하자 이성을 잃은 일본이 선을 넘은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독일의 소녀상 전시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일본 정부는 독일 당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양국의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하는가 하면 일본의 고위급 인사들은 합심하여 공식적으로 독일 정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일본과 한국의 민감한 역사 문제에 자꾸 끼어들면 국가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뉘앙스까지 풍겼죠. 즉, 공식적인 어떠한 경제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망조가 들어가고 있는 일본의 협박 따위를 독일이 무서워할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과 독일의 공동단체인 코리아협의회는 일방적인 일본의 횡포를 더욱 규탄했고 일본 정부에 큰 거 한 방을 먹였습니다. 바로 양국 간 끊임없는 협업과 노력 끝에 사상 최초로 유럽 최대의 박물관인 드레스덴 박물관에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하게 된 것입니다. 드레스덴 박물관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으로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 최고의 예술품들을 소장하고 있을 만큼 유서가 깊은 박물관입니다. 다시 말해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유럽의 국립박물관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었기에 일본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죠. 코리아협의회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쟁 범죄와 인종폭력 주제의 전시회에서 전시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드레스덴 박물관 전시장 밖에는 한국에서 공수된 청동 재질의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장 내부에는 이동식 소녀상이 각각 설치됐으며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갔을 당시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의 만행을 폭로하는 공개 증언 영상도 같이 상영되게 했는데요. 이제 전 세계가 일본의 민낯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 전역에서는 이미 일본의 파렴치한 역사 인식이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국제예술제인 에치트리아노에서 예정돼 있던 평화의 소녀상 기획 전시를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자 유럽 전역이 분노한 것입니다. 유럽인들은 평화의 소녀상을 보면서
이 조각이 탄생하기까지의 고뇌를 느낄 수 있었는데 일본이 이런 창작물 전시를 막은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고 곧이어 놀랄만한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소녀상이 됩시다라는 전 세계적 캠페인을 벌인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의 소녀상을 떠올리면서 빈 의자 옆에 앉아있는 자신의 사진을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통해 공유했고 해시태그로 평화의 소녀상 등을 달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캠페인을 선도한 이탈리아의 교수인 로자리아 이아제타는 위안부 피해 여성은 실제하고 잊히면 안 될 역사적 사실이라며 진실을 말할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서 생존해 계신 할머니들의 사진을 보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었다며 일본 정부가 사랑과 진심을 다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할 것을 촉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공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일본이 사죄하지 않으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한국인 여성들에게 2배 아프게 다가올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이 역사책에 제대로 쓰이고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생존한 한국인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 활동에 대해 아시아에서 시작한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여성 인권 운동이라고 표현했고 일본인들이 부정해온 평화의 소녀상은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상징물이 되었다며 우리가 각자 다른 나라에서 스스로 소녀상이 된 사진을 공유하여 계속 소녀상의 의미를 되새기는 현상이 벌어져서 다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CNN도 일본의 역사 인식을 비판한 적이 있는데요. 일본이 교과서 역사 왜곡과 영토 분쟁 등으로 주변국과 마찰을 빚으면서 일본이 고립될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타임스는 일본은 최근 들어 더욱 자기 주장이 강한 외교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관계도 역시 악화돼 왔다면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하며 일본이 고립될 수 있다고 밝혔고 CNN은 일본에 대한 설문 결과를 근거로 들며 일본이 세계인들의 호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해 웹사이트에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92%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면서 모두 62만여 명이 참가한 이번 조사에서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네티즌은 57만여 명, 찬성하는 네티즌은 4만 8천여 명으로 조사됐다며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자 패전국이면서 승전국들로 이루어진 상임이사국 자리를 욕심내는 일본의 안일한 역사 인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2년 전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정식적으로 교과서에 실었을 때 우리 정부는 이러한 성명을 냈는데요.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어두운 역사를 감추고 왜곡하려 한다면 주변국뿐만 아니라 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성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 정부의 경고를 귓등으로 들었고 되려 역사 왜곡의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스스로 한국보다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고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고 계산한 것이죠. 이제 일본은 그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